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반을 조금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험을 개 못 봐서 야 너는 조금 여기서 이렇게 숙제도 좀 힘들고 하니까 올라가서 할까? 그래서 추천을 했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보통 그럼 애들의 입장에서는 아 나를 뭘로 보고 약간 시대 인재 갈 거야. 약간 뭐 이러면서 아니 뭐 오케이 인정은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어차피 너네가 윗반에서 수업을 듣나 아랫반에서 수업을 듣나 너네가 저기 간다고 수업료 더 내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전혀 없어. 그냥 다만 본인에게 더 적합한 걸 추천을 하는 거야. 내가 헬스장 PT를 받으러 가서 식당 뭐 회원님은 식단은 좀 하셔야겠네. 나를 씨발 돼지로 보고 약간 이런 거 아니잖아. 아 돼지가 맞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어려우면 밑방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는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돼지가 돼지라 들으면 기분 좋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막 너 씨발 수학 존나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숙제가 좀 어렵지 않니?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실제로 숙제가 어려운 것도 맞아. 윗반 숙제가 어려워야지, 그지? 그래야지 약간 두 반으로 나누는 의미가 있죠. 안 그러면 한 반으로 하지. 우리가 뭐하러 두 반씩 하겠니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해서 본인도 숙제를 해보시고 아 뭐 지수로그 파트까지는 뭐 할만하다. 근데 삼각함수 가니까 조금 힘들다. 그럼 삼각함수는 뭐 반을 갔다가 야 수열은 좀 내가 또 자신 있어. 그럼 다시 와도 내가 너는 씨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러진 않아요. 안 그래 괜찮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나랑 그게 크로스로 들어가는 것만 다르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테스트 난이도도 그렇고 과제 난이도도 그렇고 교재 난이도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는 오늘 해보니까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약간 고민 중에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됐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도 없고 수투 때 다시 테스트 볼 겁니다. 수투는 우리가 수원이 지금 몇 회까지 있더라? 11번인가 12번 수업일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 전체 모의고사를 봅니다. 어쨌건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전체 모의고사라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 그냥 수원 수투 이런 식으로 공통일 때는 공통 뭐 미적일 때는 미적만 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선택 과목까지 같이 해서 그냥 아예 3월 모의고사 범위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범위라면 이제 미적분은 8문제 근데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만 그러니까 미적보다는 이제 공통에 좀 집중을 하시고 방학 중에는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에는 수열의 극한만 나오지만 실제 미적분에서 중요한 파트는 뒷부분 도함수의 활용이랑 적분 파트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쪽을 잘해야지 미적분을 잘한다고 할 수 있고 그쪽을 잘해야지 등급이 잘 나와요. 수열의 극한 계절에서 뭐 할래? 한 문제 맞추겠죠. 어차피 2점짜리야. 누구나 맞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변별력이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는 차이가 나. 3월 모의고사는 수열의 극한 계절하는 애는 1등급이 잘 나와요. 하지만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너무 목숨 걸 필요도 없고 3월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3모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뒷부분 공통 고 미적분에서 워낙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22문제만 앞에 공통 22문제만 이제 좀 주의 깊게 잘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범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그 파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 스포를 했죠. 이쪽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있고 뭐 지수 기본적인 공식이라든지 무슨 지수의 확장이라든지 지수 연산이라든지 요 정도를 여러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다 지수 법칙 막 1, 2, 3, 4 이런 거 안 써준다고. 고1 아니잖아. 고2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페이지 조금만 넘겨보시면 자 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거듭 제곱근이 나와요. 참고로 지금 현 교재는 대부분 90% 이상이 평가원 혹은 수능 기출로 만든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거는 지수로그 파트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고 좀 변별력 있게 나오는 거는 주로 거듭 제곱근에서는 그중에 실근의 개수 이 파트가 되게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5, 6, 7판이 5, 6, 7, 8이 대체로 보시면 이제 뭐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n제곱근 그다음에 5번, 7번,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8번이 아마 3년 전 수능 기출인가 그럴 거야. 어쨌거나 2년 전인가 3년 전 수능 기출이에요. 요 4점짜리로 나왔었고. 근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로그에서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연산과 관련된 것들 요거 문제 조금 풀면서 넘어갈 거고 7번에 나와 있는 자연수 조건 요것도 별표.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이 보통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유형은
공통에서는 4점짜리 유형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3점짜리 유형 내가 강조는 안 하겠지. 왜냐면 3점짜리는 어차피 다 맞아야 대학을 가니까. 3점은 공통에선 틀리시면 안 돼요. 미적은 틀릴 수 있어. 미적은 3점도 어려우니까. 근데 공통은 3점을 여러분이 다 맞기 위해서 새롭게 뭘 대단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점짜리는 그냥 다 기초 유형에서 나오니까 기본 유형만 연습이 되셨으면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심화 유형, 4점짜리 중에서도 거의 고정적으로 잘 나오는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듭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자연수 조건 별표,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자연수 조건 문제는 이제 13, 14 이런 것들도 잘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기출이고 16번이 이런 기출 중에서 조금 어려운 16번이 딱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어렵죠. 근데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17번, 18번 한 번쯤 봤을 법한 문제들이에요. 17, 18 진짜 유명한 기출이고 18은 그 중에서 조금 어렵고 17번은 되게 그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보면 17번은 못 풀어요. 처음 보면 못 풀지만 그래도 뭐 한 번 정도 봤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서 풀어내는 것들. 그 다음에 상용 로그 파트는 잘 안 나옵니다. 굳이 미치 10짜리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건 아예 안 나와요. 수능을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용 로그는 그냥 미치 10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은 뭐냐면 수능 기출과 그 다음에 최근 2개년 동안 나왔던 그런 것들 이제 모아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지수 로그 파트가 많이 나오나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25번 볼까요? 25번? 25번이 역시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지? 25번이 역시 최근 기출입니다. 25번이 최근 기출이에요. 그래서 25번 같은 거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보면 이쪽은 나름 단원이 조금 뻔해요. 기초 연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연산 법칙들 잘 하실 줄 알면 되고 지수는 보통은 너네가 연산 법칙상 어려운 거는 잘 없다고. 지수 뭐 그냥 곱하면 더하고 뭐 나누면 빼고 뭐 거듭제곱하면 또 지수끼리 곱하고 요 정도는 할 줄 알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실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파트는 로그 연산 법칙 파트예요. 그래서 로그 쪽 공식들은 조금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로그 쪽은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는 진수 조건에서 실수가 잘 나오죠. 1번을 틀리셨다면 진수 조건 잘 기억하시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여전히 수능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진수 조건 파트 넘어가서 뭐 방부등식 나올 때도 진수 조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뭐그 정도고 그래서 수1은 사실은 요 지수로그 첫 단원에서는 문제가 나와봤자 거듭제곱근 파트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이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야. 쉬운 파트에선 나오지. 기초 연산이라든지 지수 법칙, 로그, 뭐 연산 법칙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나오지만 어차피 쉬우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여러분이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오늘처럼 1번 같은 거 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지수 로그 함수 파트가 나오는데 개괄적인 설명 간단하게 하면서 볼게요. 지수 로그 함수 파트는 항상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테스트 기준에서는 몇 번이었냐면 그게 그 아까 내가 한참 설명했던 A의 x-1승이랑 로그 A의 x-1. 요 파트가 거의 고정적으로 21번 아니면 14번에 준킬러 정도로 나와요. 아니면 뭐 킬러라고 말하긴 애매해. 한 준킬러 정도. 하지만 4점짜리 중에서 이제 완전 킬러 문항을 제외한 것 중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 파트마다 여러분이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 있고 그냥 요주기는 좀 쉽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파트가 있는데 지수로그 함수 파트는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금 넘어가 보시면 15페이지에 나오는 기니디 합답형 있죠. 기니디 합답형. 기니디 합답형이 이쪽에서는 킬러 유형입니다. 사실은. 15번에는 고정적으로 뭐가 나오죠 원래? 전통의 15번이 뭐죠? 수열이에요. 이번 수능에도 수열, 작년 수능에도 수열. 보통 평가에서 페이크를 막 한다고. 3월에는 막 지수로고 뭐 합답형 나오고 뭐 6월에는 갑자기 삼각함수가 나오고 9월에는 갑자기 수투가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사실 수열이지롱 왜 갖고 수능에는 또 수열 나오고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수열 파트가 주로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요런 거 이제 33번 같은 거 34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15번에 합답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 3, 4년 전 트렌드. 근데 최근 트렌드는 사실은 14번에 수투 합답형이 나오고 15번은 수열이 나오고 뭐 요게 제일 무난하기는 한데 요새는 수능의 그런 경향을 100% 예상을 하는 거는 조금 다소 위험해요. 왜냐면 작년에 14번은 기니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작년 14번 기니디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이제 16페이지부터가 나오는 요 유형이 수원에서는 개중요한 유형. 이쪽이 보통 4점짜리가 나오고, 기니디는 사실은 출제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난이도 대비 어렵기는 개 어려워. 그러니까 이쪽이 기니디가 출제되면 되게 어렵거든. 근데 기니디는 보통 기억 정도는 풀지 않니? 기억부터 못 푸는 경우는 잘 없어. 기억은 풀어. 그럼 이제 찍어도 한 두세 개 중에 찍는다고.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져요. 여러분 가성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극상위권형 가성비 공부를 하라고 안 해. 너네는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맞게끔. 그게 극상위권이니까 100점이 나와야 극상위권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100점이 목표가 아니면 내가 뭐 92, 뭐 나는 92, 96, 요 정도 만족한다. 뭐 88도 만족한다. 그런 정도면 기니디는 솔직히 말하면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출제율도 떨어지지. 그리고 나왔을 때 내가 기니디니까 하나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 그러면 기니디는 왜 공부하겠어? 내가 기억번 알려주려고 알려주겠니? 아니죠. 기억번 니네도 하는데 니은 디귿 알려주려고 하겠지. 하지만 니은 디귿 알아봤자 그러면 답이 4번 아니면 5번인가요?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지선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어렵지가 않다고. 맞춰내기가. 그러니까 떨어져요. 근데 넘어가면 이제 지수로 함수 그래프 파트인 37, 38, 39, 40, 뭐 41번 같은 거, 41번도 기출이거든. 41번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준킬러란 말이야. 단답형 준킬러 니네가 찍어서 맞겠어? 모르면 그냥 틀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춰내야 된다고. 공부를 해서 맞춰내야 되고 이쪽 유형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야. 지금 고3 때는 시간이 되게 금방 가요. 정신 차려보면 3월 모의고사 보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6월 모의고사 보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여름방학 끝나 있고, 내일 모레가 수능인 것 같아.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너네가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름방학이 넘어가면서는 수학을 이 직전에 하는 게 맞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수학 구모에 막 점수가 살짝 삐끗해요. 그러면 좋겠다. 수학만 해야 되나? 1일 한다고 어쩔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그럼 수학만 집중하는 게 맞나? 그러면 수능에는 수학은 내가 되게 난감할 때가 뭐냐면 애들 수능 끝나고 딱 연락이 왔어. 그럼 내가 시험 괜찮아서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수학 빼고 다 망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나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 본 것을 칭찬을 해야 될까? 아니면 수능을 망한 것을 위로해 줘야 될까? 되게 난감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뭐 수학만 잘 봐서 의미가 없잖아. 다 같이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같이 하려면 어쨌거나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 조금 넘어가 보시면 최근 출제 경향이 49번 잠깐만 볼까요? 자, 49번이 바로 무슨 유형이냐면 자, 느낌을 봐. 밑이 어때? 지수함수끼리. 밑이 다르다고? 아직도 자고 있니? 자, 밑이 정확하게 서로 같죠? 밑이 정확하게 서로 같을 때는 뭘 쓸 수 있다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이 문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뭘 쓰는 문제일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라고. 그걸 언제 쓸 수 있다고? 밑이 같을 때도 쓸 수 있다고. 얘가 수능 기출이에요. 그런 거를 나름 케이스별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보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봐. 평행이동일까? 해서 해봤는데 평행이동이 아니야 사실은.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1만큼 2만큼 평행이동해서 딱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문제를 비틀어서 낸 거예요. 그냥 대입만 안 나와요 사실은. 대입해서 연립하는 문제였고 넘어가면 50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56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56번 개웃기죠. 56번이 진짜 내가 황당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잘 기억이 안 나. 9모인가 7모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기니디를 이 몇 번이었더라? 21번인가에 냈어요. 지금 보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보면 명제 기억이 참이면 100, 거짓이면 0. 그래서 A, B, C의 합이 심지어 0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럼 이게 어차피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기본적으로 2의 3승가지 경우인데 000은 아니래며. 그러니까 56번에 신기하게 칠지선다를 냈어요. 칠지선다를 냈다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기억은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다. 그럼 기억이 만약에 참이면 이제 이 문제는 사지선다가 됐다. 21번인데 또라이인가요? 그럴 거면 객관식을 한 문제를 더 내지. 그래서 되게 황당하게 이런 실험픽을 하는 거야. 약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내놓고 결국에는 수능은 굉장히 평범하게 냈습니다. 수능에 특별히 변수 없었어요. 그냥 킬러만 매력적인 문항으로 바꿔가지고 냈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수로고 방부등식 파트인데 문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쓱 보면 어때요? 어렵다고? 딱 봐도 쉽죠. 방부등식은
딱 봐도 쉽게 나오는 파트예요, 기본적으로. 이쪽은 기본적으로 딱 봐도 쉽게 나오는 파트야. 방금 보던 지수로그 기닉이랑 지수로그 도형에 활용하는 그 유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한 맛이라고 이쪽은. 괜찮아. 그래서 이쪽은 크게 어렵게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작년 수능 기출이 바로 누구냐면 95번이에요. 95번이 작년 수능 기출이야. 어렵다고? 진짜 대학 못 가겠다. 그죠? 안 어렵죠? 뭐 93번 같은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94번 같은 것도 쉽고. 넘어가면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파트는 동경과 부채꼴 파트가 있고 삼각함수의 뜻 파트가 있는데, 동경과 부채꼴 중에서도 여기 보면 무슨 3분의 세타의 4분면,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이 이쪽에 나오기는 나와. 하지만 수능 출제 유형 사실은 최근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 기출이에요. 옛날 기출. 옛날 기출이고 최근 트렌드는 이쪽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뜻, 어떤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거, 네,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내가 넓이랑 둘레를 아니? 이 정도만 물어본다고. 왜냐면 걔는 미적분할 때도 필요하니까. 근데 잘 안 나와요. 무슨 원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 기껏해야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건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거. 그래프도 요새는 단순하게 뭐 미정계수 ABC 구하는, 예컨대 107번이라든지 110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트렌드가 또 아니야, 사실은. 하지만 옛날 기출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넘겨보시면 4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18번이 정확하게 요즘 기출이에요. 아까 설명해줬던 문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도형의 특징적인 요소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조금만 넘어가 볼까? 128번 볼까? 123번 볼까요? 123번? 123번이 기출인데 123번은 어렵죠. 딱 보면 쉬워 보이니 123번? 123번 조금 어려워. 하지만 뭐를 쓰는 문제일까? 어떤 요소를 쓰는 문제일까? 지금 그래프가 뭐랑 뭐랑 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쓰겠어? 탄젠트를 쓴다고? 야, 이건 또 무슨 특이한 발상이죠? 니네 그래프끼리 어떻게 나눌 거야, 이거를 갑자기? 아니, 봐봐. 여기 지금, 자, 등장하는 요소가 직선 등장하지? 사인 그래프 등장하고 코사인 그래프 등장해.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특징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선대칭? 점대칭이겠지?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점대칭을 보는 거야? 만약에 사인 코사인이면 선대칭을 볼 가능성도 있긴 해. 근데 누구 때문에 점대칭이라는 거야? 직선 때문에. 탄젠트와 직선도 점대칭성이 있어서 점대칭성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학습이 돼 있으면 땡큐라고.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 이거 4점짜리였고 정답률은 떨어져요. 하지만 케이스대로 잘 공부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상위권한테는 쉬운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삼각함수 최대 최소, 그다음에 방부등식 이런 것들 나오는데, 방부등식은 역시 고전에 뭐 3점짜리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 즉 방부등식 파트는 약간 속도와 정확성, 그래서 단위원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는가. 어차피 미적분 할 때도 뭐 방부등식, 삼각함수 방부등식 풀 일이 덜어 생겨요. 왜냐면 걔네 관련된 거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쪽은 방부등식을 내가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잘 풀어내는가.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은 속도와 정확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단위원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140번 같은 게 이제 뭐 함수의 관계 같은 걸 관찰할 수 있는지, 140, 141, 142, 143. 자, 요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어렵죠. 보면 140, 141, 142, 143. 내가 이렇게 4개를 풀려봤을 때 이 중에 절반 이상 맞는 게 몇 명이 나니까 별로 안 돼요. 지금 A반이라고 해도. 근데 143번은 B번 교재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이런 게 빠져 있다고. 다르다고. 그럼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143번은 어차피 못 풀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B반에 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야. 교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쉬운 걸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단원별로 약간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삼각함수는 좀 쉬운 데서 듣고. 삼각함수가 애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 근데 수능에는 보통 삼각함수가 어렵게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자, 보시면 153번 잠깐만 볼까? 153번. 153번이 가장 최근 기출인데 어렵니? 보니까 무난하잖아, 그지? 무난하잖아. 이 정도면 153번 정도 무난하지. 152번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151번도 3점짜리 치고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 151번 잠깐 볼까? 151번이 이제 단위원 같은 거를 잘 써서 풀면 진짜 쉬운데,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풀려고 하면 약간 불편할 수 있거든. 단위원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151번도 한 작년에 고3반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하고 비슷하죠. 15명 중에 한 5명 정도 틀린 거야. 한 3명? 한 4명? 3, 4명? 3, 4명 정도 틀렸어요. 걔네가 보통 등급이 뭐 1에서 3등급 사이 정도. 1등급이 한 5명, 2등급이 한 5명, 3, 4등급이 한 4명, 뭐 이 정도. 한 명 어디 갔지? 자, 넘어가서 삼각함수 활용 보시면 삼각함수 활용은 당연히 중요한 단원이죠. 왜 중요하죠? 얘는 기본적인 4점짜리가 잘 출제되는 유형 중에 단원 중에 하나이고요. 플러스 삼각함수의 활용은 어디에도 활용이 돼요? 이쪽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어디도 써? 미적 가서도 써요. 미적 가서도 씁니다.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이거를 통합형으로 문제를 잘 낸다고. 특히 미적분을 잘 하시려면 이런 도형에 대한 상황들, 그 다음에 기본 사인, 코사인 공식들을 좀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새 수능 트렌드에서는 요 미적분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 유형 중에 하나인 삼도극이 빠졌죠. 현재는 작년엔 빠졌어. 근데 올해는 그렇다고 안 가르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삼도극을 여러분한테 방학 때 가르치긴 가르칠 건데 아마 다른 데서도 가르치긴 가르칠 거예요. 그 외에 세타가 0으로 갈 때 뭐 세타분의 S 세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삼각형이랑 원 나와갖고 뭐 하는 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유형이 어려워요. 그 유형이 어렵고 가르치는 이유는 보험입니다. 보험. 왜냐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낸다고는 안 했어요. 안 낸다고는 안 했지만 작년에 구모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 9, 10, 그다음에 수능까지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안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6월 돼서 수능이 뭐 시험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다시 얘를 부활시켰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지네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기는 할 건데 그 파트에 나올 때 이제 요 사인 공식 그다음에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삼도극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사인 공식 많이 쓰여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공식만 알면 돼요. 공식만. 넘어가 보시면 문제들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개 잘 나오거든.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문제 하나 넣었었죠.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잘 보시면 165번도 원에 내접한 사각형, 166번도 원에 내접한 사각형, 그다음에 170번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럼 173번도 원에 내접한 사각형, 174번도 그렇고, 177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 출제 경향도 그렇고, 문제 풀만 놓고 봤을 때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 182번 같은 것도 나왔고요. 183번, 184번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원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 되는데 딱 보면 여러분이 마지막 페이지 최근 출제 경향에 나와 있는 요 65, 66, 67페이지 딱 보면 쉽게 잘 풀릴 것 같나요? 그죠? 도형은 늘 부담스러워요. 도형은 늘 부담스럽고 여러분이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도형은 솔직히 말하면 야 도형은 그냥 이럴 때는 뭐 밑이 같으면 막 이거를 하고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적인 것들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어느 것이 적용이 될지는 그때그때 좀 다르고 본인이 많이 풀어보면서 안목을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면 자 여기부터 이제 등차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수학적 귀납법 수열 단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긴 4개 중에 다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수학적 귀납법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수학적 귀납법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적 귀납법 파트가 보통은 15번에 나옵니다. 15번에 나오는 유형이 조금만 넘겨볼까? 맨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98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에 나온 걸 보시면 규칙성 찾기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너네가 대입하면서 규칙성을 찾을 수도 있고 273번 같은 게 아까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뭐 얼마일 때 그게 약간 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그 274번도 그렇고 275번도 그렇고 보면 273, 4, 5를 보시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형태가 어떤 함수의 형태를 띠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구나. 이런 형태가 등차수열은 서로 뺀 거, 등비수열은 서로 나눈 거. 아, 그럼 당연히 서로 더한 거랑 곱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사람이 이제 사고를 확장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더한 것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것들은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가 체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넘어가 보면 역방향 추론하기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부터 결정을 해서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수열은 뭐예요? 수열은 원래 어디서 탄생한 거야? 어디서? 수열은 기본적으로 뭐야? 규칙, 탈락.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함수에서 나오는 거야,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모임이 수열입니다. 그죠?
함수에다가 F1, F2, F3 이거를 그냥 A1, A2, A3 이렇게 부르는 거야. 등차 수열은 어디서 나오냐면 직선 1차 함수에서 나오고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에서 나오죠. 물론 밑이 0보다는 커야 되지만 왜냐면 밑이 음수일 때도 되죠.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추론을 해간다는 거는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역함수와 관련이 돼 있어요. 너네가 수학 하다 너네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가 그래서 은근히 수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의 개념도 같이 섞어서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생각은 뭐 하기도 어렵고 뭐 아마 배운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방학 때는 안 할 거고 이제 학기 중에 돼서 조금 어려운 거 하면 그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거꾸로는 내가 어떻게 추론을 하는가, 그다음에 둘 이상의 수열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조금 보시고 284번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102페이지 가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빈칸 추론이 나옵니다. 빈칸 추론, 그죠? 자, 빈칸 추론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요새 잘 안 나온다.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빈칸 추론 최근에 잘 안 나와요. 자, 뭘 보시면 아냐면, 자, 최근 출제 경향 해가지고 289번부터 쭉 넘어가 보세요. 300번까지가 최근 출제 경향이죠. 자, 빈칸 추론 몇 문제 있다? 하나 있죠. 그럼 최근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하지만 버려도 된다, 안 된다? 버리긴 애매하다. 버리긴 애매하다. 그러니 계륵같이 일단은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로고 기니디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수로고 기니디보다는 쉽다, 어렵다? 쉽다. 빈칸은 쉽다. 빈칸 채우기는 쉬워요. 왜냐면 대충 잘 대입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너네가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수식해서 이거를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대입해갖고 값이 이렇게 되면 숫자 몇 개는 맞추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다고 해서 얘는 그래도 291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기출이었는데 거의 안 틀렸어요. 291번 거의 안 틀렸어. 그러니까 고3 그때 당시에 가르치던 애들 보면 거의 안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292번이 수능 기출이거든. 292번 수능 기출이었고 그다음에 293번도 수능 기출.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대체로 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저거 뭐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 그죠?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300번이 가장 최근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보면 조금만 앞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등차랑 등비 수열 파트에서는 자, 등비 수열 84페이지 잠깐만 가볼까? 84페이지. 84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출제 경향 몇 문제 있다? 네 문제 있다. 졸라 안 나온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뭐 등비수의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236번 같은 게 가장 최근 문제, 뒤쪽일수록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딱 보면 못 풀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풀리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오시면 등차 수열 파트도 보시면 75페이지 조금만 넘어와 보시면, 자, 75페이지 보시면 문항 자체는 207번부터 210번까지 네 문항이 있기는 한데 자, 210번을 딱 보시면 개 쉽다, 안 쉽다? 개 쉽다고? 개까지 쉽진 않잖아. 쉽긴 쉬워. 근데 개까지는 안 쉽다고. 아까 등비는 개 쉽잖아. 등비는 3점짜리예요. 근데 얘는 그래도 4점짜리 정도 난이도가 되는 거 좀 출제가 된다. 그래서 보통 출제 경향상 등차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등비가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주로 그렇다는 거고, 이 정도가 수원 전반적인 어떤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로그 설명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문제 조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조금만 할게요. 우리 조금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아니지, 고3이자 자, 지수 파트는 주로 기본적인 지수 연산 법칙과 그다음에 거듭 제곱근, 그냥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자연수 조건. 자, 이 정도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지수 파트에서. 자, 지수 연산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얘는
요 밑이 같을 때 밑을 이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한다 정도가 되고요. 이쪽에서 그나마 요즘 출제 경향은 아니기는 한데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3의 x승은 5의 x승은 뭐 12의 z승일 때 무슨 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아이고 12 하면 안 되겠다. 15 하자. 너가 빼기 z분의 1 너가 뭐 2래요. 그때 아이고 요거를 구해달래요. 미안. 이렇게 뭐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 지수식 변형해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유형이었고, 그래서 뭐 는 k 놓는 것만 알면 되죠. 는 k로 놓는 이유는 뭐죠? 는 k는 왜 놓는 거야? 이거 보면 아마 는 k 놓는 거는 대다수가 알걸? 이거를 모르면 곤란해. 는 k는 시발 왜 놓지?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윗반으로 가세요. 자, 는 k 놉니다 원래. 이건 상식. 자, 그럼 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럴 때도 나. 이렇게 놔도 는 k 놓는다니까? 왜 놓는 거야? 한 문자로 통일을 하고 싶은 거야.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선 사실은 이런 분모의 형태를 등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는 k로 놓으면 이런 장점이 있잖아. 3은 k의 x분의 1승, 5는 k의 y분의 1승, 15는 k의 z분의 1승, 이런 식의 장점이 있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사실은 왜 밑을 통일을 하는 거야? 오이씨, 왜 통일하는 거야? 통일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통일 안 하잖아. 이점이 없으니까. 통일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죠? 통일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얘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통일을 할 거 아니야. 막대기 또 안 갖고 왔어. 자, 왜 하는 거야? 사실은 얘는 통일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런 거죠? 연산 법칙을 언제만 쓸 수 있어? 지수 법칙을? 밑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통일 안 하면 연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수 연산을 뭐 하면 지수 연산 법칙 내가 다 알지 이게 아니라 밑을 통일하는 것이 사전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통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얘네끼리는 곱하고 얘는 나눠준다고. 이게 지수 연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너 좌변해보시면 1이지. 또 애들이 답 기가 막히게 는 1 쓰거든. 너가 는 네모죠? 너는 0승이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수능에는 잘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가끔 그래도 얘는 뭐 아예 안 나오는, 얘는 더 이상 안 나와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는 k 놓고 밑통일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밑을 통일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더 풀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지수를 싫어하는, 이거 식변형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기가 막히게 양변에 막 로그를 취해요. 아니면 뭐 는 k 놓고 얘를 x는 로그 3의 k, y는 로그 5의 k. 그래서 막 이렇게 로그로 바꾼다고. 자, 로그로 바꿔서 이 문제를 풀면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린다고? 방법이 다른 거지 안 풀리겠냐고. 당연히 풀리죠. 하지만 얘를 로그로 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잘 생각해봐. 너네가 이런 걸 풀어야 돼. 이거에 실근을 구해달래요. 자, 자기는 이 문제를 보면 근해 공식을 쓰고 싶다 손. 똑같은 거야. 이거를 보고 로그를 쓰는 건 무지성으로 2차 방정식을 다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건 똑같다고. 자, 근해 공식으로 풀면 이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고? 아니 미친놈이네 진짜. 근해 공식 쓰면 안 풀린다고? 근해 공식을 쓰면 풀리지만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효율의 문제라고. 너네는 수학을 수리논술 하는 거 아니잖아. 비효율적으로 풀더라도 맞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수리논술 시간이 개 많아. 그리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있고 이리저리 돌아가다가 맞으면 돼. 과정도 맞고 답이 맞으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를 로그로 풀렸다고 해서 수리논술 감점을 하진 않는다고. 그죠? 감점 안 해요. 틀린 게 없잖아. 틀린 게 있어야 감점을 할 거 아니야. 하지만 거지같이 풀었죠. 하지만 이거 2차 방정식 이런 거 근해 공식 쓴다고 해서 당신은 인수분해를 안 했기 때문에 감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하지만 대학은 못 간다고. 그죠? 이제 수능으로는 대학은 못 가요. 어차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쪽은 밑을 통일을 해서 지수 연산 법칙을 쓸 수 있으면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거를 먼저 하고 잘 안 돼. 그러면 로그 가지고 막 식을 막 열심히 계산을 해본다고.
그게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연히 나도 2차식에서 뭘 하겠어? 근해 공식을 쓰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떤 유리수 범주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뿐이죠. 근해 공식은 어느 범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무리수 범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라고. 사실은 인수분해예요. 근해 공식도. 자, 두 번째. 거듭제곱근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요 방정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는 A. 자, 너의 근해 개수는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 너의 근해 개수 n개죠? 뭐 판단해 n개지. n차식인데 왜 n개야?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복소수 범주에서는 무조건 n개입니다. 자, n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무조건 n개예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거는 강 근해 개수를 잘 안 물어본다고. 실 근해 개수를 물어본다고. 근데 이것도 요새는 출제되는 문제가 맨날 실근해 개수 물어보니까 맨날 애들이 오지게 이것만 공부하다가 만약에 문제에서 살짝 낚아가지고 기니 뒤로 내고서 뭐 x 4승 는 A가 양수인데 실근의 개수가 아마 근의 개수가 뭐 2개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애들 맞았다고 할 사람이 되게 많다고. 왜냐면 근의 개수면 4개인데 실근의 개수가 2개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실근의 개수인 건 맞지만 근본은 잊지 말라고. 원칙적으로는 n개예요. 그러면 요새 많이 나오는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실근의 개수를 보려면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눈다고. 뭘 기준으로 나눠요? n을 가지고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n이 그죠.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눕니다. 자, 홀수가 되면 항상 몇 개예요? 한 개죠. 짝수일 때는 다시 나눠야 돼요. 몇 가지로 나눠요? 3가지로 나누죠. a가 0보다 클 때와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클 때는 몇 개? 2개. 너는 1개, 너는 1개. 자, 그러니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실근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애들이 2개, 0개인 경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을 수 있다는 걸 가끔 망각을 합니다. 그런 포인트도 섬세하게 기억을 하세요. 어차피 이쪽 파트는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그래도 풀리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 요거 이용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이 부분에 홀수, 짝수 여부를 판단하시고 짝수인 경우에만 너의 부호 판단을 해요. 이렇게 요게 거듭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 요게 이제 최근 수능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언뜻 설명을 했는데 얘는 어떤 A의 X승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기 위한 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예를 들어 볼게요. 식이 이렇게 돼 있어. 2에 너가 n분의 뭐 30 너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대단수가 풀 수 있을 거라고.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제발 자연수라고 대답해라.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 아, 연병할. 너가 음한인 정수.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음한인 정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n이 될 수 있는 게 3, 6, 9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고. 이거 빼먹는다고. 잘 빼먹는다고. 잘 빼먹어요. 지수 부분은 음한인 정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 너는 너의 약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 약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무언가의 양의 약수를 헤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뭐 개수를 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렇게도 표현해. n제곱분 루트 2의 30승이 너가 자연수다. 자,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뭘까요? 요거 맞춤 훌륭한 학생. 아, 요 두 식의 차이가 뭐겠냐고. 이거를 보통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그럼 답이 달라져. 0? 얘는 원래 0 안 들어가는데? 요거만 하고, 밑에 거 말고 요거랑 요거. 이거 0 당연히 안 들어가지. 이거 0 들어가? 양수. 당연히 양수죠. 여기는 사실은 조건은 없지만 보통 요렇게 주면 n이 얼마 이상일까? 2 이상. 여기는 n이 1이 돼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될 건 없잖아. 그지? 여기는 보통 안 돼요. 자, 요게 또 디테일인데 잘 볼까? 이거 조금만 넘어가 볼까? 어디를 넘어가 보시냐면 출제 경향 23, 24 보세요. 23 그 다음에 25, 23, 25. 23, 25를 보시면 23번 뭐라고 돼 있어? 첫 줄에 자연수 m에 대해서 그 다음 m은 2 이상이고 넘어가 보면 밑에 줄 23번에 밑줄 2 이상의 자연수. n제곱근이면 보통 2 이상을 뜻한다고. 왜냐면 1제곱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1제곱근은 출제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명시를 해준다고. 2 이상이라고. 근데 너네가 또 여기다가 n을 막 이제 세다가 n이 1인 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n에다가 자연스럽게 1을 넣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얘를 니네가 이렇게 바꿔서 풀잖아. 이걸 이대로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거듭제곱분을 안 풀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주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너네가 이렇게 딱 넘기는 순간 너네가 뭘 세기 시작하냐면 약수의 개수를 세. 근데 약수의 개수를 세는데 1을 제외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하지만 항상 한 개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거듭제곱은 파트에선 지금 되게 실수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고. 쉬운데 정답률이 떨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23번에도 2 이상 자연수 n 넘어가 보면 25번에도 잠깐만 볼까요? 25번에도 맨 앞에 보시면 자연수 n 괄호 열고 n은 2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너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쪽도 애들이 실수가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 되게 실수 나오기 좋은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고 앞에서 일단 또 넘어가서 다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근 요게 일단 가장 기본. 자, 그럼 문제를 조금 바꿔볼까? 이번에는 f x는 x의 n분의 30승이 자연수가 되는 인 2 이상 n의 개수를 fx라고 정의를 하겠대요. 지금 선생님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요 지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 자, 그럼 밑이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래놓고 이렇게 구해달래. 시그마 뭐 x를 k라고 할걸. 어쩔 수 없지. 1은 좀 이상하죠? 2부터 너가 얼마까지 할까? 10까지만 해볼까요? 싫어. fx 너는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하나씩 넣어본다고. 자, 2의 n분의 30 있고 3의 n분의 30 있고 4의 n분의 30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나와요, 그러면? 이건 몇 개 나와? 30의 약수 몇 개? 30은 2, 3, 5, 8개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 빼요. 하나를 빼면? 7개. 자, 그럼 얘가 7이면 너도 2지만 너는 지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밑을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바꿔주시고 요렇게 그러면 얼마지? 3, 2, 2이니까 11개죠? 요렇게. 그럼 언제가 달라져? 보니까 x가 거듭 제곱
0일 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x가. 그러면 단순하게 4랑 일단 생각해보면 4랑 또 누구 있어요? 8, 또 5,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8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3이 곱해지죠. 하지만 상관없죠. 왜? 어차피 30은 뭐야? 2, 3, 5지. 얘는 111이었다고? 얘가 11개가 된 이유는 요렇게 돼서 아이고 요렇게 돼서 그렇지. 근데 8이 된다는 건 2의 3승이니까 너가 3이 하나가 늘어나죠. 이때는 2의 1, 3의 2, 4의 1, 아이고 4 뭐야 이거 5의 1. 그러니까 똑같이 넣어도 11개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11개가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뭘 또 다 더해? 그렇게 나가잖아. 11, 어떻게? 그럼 차이가 얼마씩 나? 4, 4만큼 큰 게 몇 개 있다고? 3개, 그러니까 12만큼을 70에다가 더해주는 게 맞겠죠? 아이고 뭐야 9, 97에 63 이렇게 답이 7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2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 어렵진 않죠? 요게 이제 이런 기출 느낌이고 이제 쉽다고 했는데 딱 봤을 때 또 약간의 고민이 되는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2의 2승은 3 6의 B승은 5라고 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 어떻게 구하는 게 맞을까? 일단 우리가 요거를 지수 연산법칙상 바꾸면 너는 2의 AB승 2의 A승 2의 B승 뭐 이 정도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얘는 쉬워요. 얘는 그냥 3이고 얘까지는 만들었네. 얘는 3의 B승이 됩니다. 3의 B승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너랑 너랑 합친 게 6의 B승 나오죠? 5 나오죠? 곱하면 15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분리를 해서 각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사실은 요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얘네를 만들다 보니 합쳐지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죠. 그죠? 아이고 넘어갑니다. 2번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정리하는 문제이고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조금 식변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풀지 않고 식변형을 조금 해서 이런 것들은 약간 수학 상에서 여러분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 x제곱 알파 베타 2의 3성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얘는 지수 단원에 있기에는 너무 민망할 수준으로 지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도 지수 이거를 그냥 이거 푸는 문제잖아. 이 부분을 푸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그래서 통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소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삼성을 차수를 깎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를 각각을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인데 선생님은 차수 깎아서 하는 걸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x를 곱해주시면 너는 이제 이렇게 되죠. x 3승 빼기 3 x제곱 플러스 x는 0. 그래서 x 3승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x 3승은 마이너스 3 x제곱이니까 넘어가서 빼기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x제곱은 3x 빼기 1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3에 3x 빼기 1 빼기 x는 8x 빼기 3 나오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뭘로 바뀌냐면 8 알파 빼기 3이니까 빼기 4가 되겠죠? 분의 1 더하기 8 베타 빼기 4 분의 1로 바뀝니다. 뭐 4분의 1 정도는 묶어내서 4분의 1로 묶으면 2알파마 1 분의 1 2베타마 1 분의 1 그 다음에 이제서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 이것도 괜찮아. 너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사실은 이 방법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알파 빼기 1에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양변에다가 4x를 더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자체가 4x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4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넘어갑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3번은 쉽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쉬운데 4번 보시면 나름 유명한 기출인데 x제곱이랑 x3승이 있고 내려서 정사각형 또 내려서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지금 Q2와 Q3의 x좌표가 각각 BC, BC가 2가 되고 싶대요. 그때 P1의 y좌표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림을 보시면 2차 함수랑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조금 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가 조금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x제곱 여기가 x3승 그래서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위에 있는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고 너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쪽에서 만나는 점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 정사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너랑 만나는 그림이 조금 안 맞다. 헤이 그림이 얘가 조금 더 가파르 좀만 다시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처음에 있고 만난 점에서 다시 내려와서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이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정사각형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Q1, Q2, 너가 Q3. 자, 처음에 지금 요 점의 x좌표가 순서대로 ABC죠. ABC. 너가 A, 너가 B, 너가 C 각각만 표현하시면 되는데 A를 넣으면 요 길이가 A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높이가 A가 되는 너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너가 x3승이고 x제곱이니까 이 x좌표는 정확히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x3승은 A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는 A의 3분의 1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을 또 만들었는데 요만큼이랑 높이가 같죠?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는 x제곱은 A의 3분의 1승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가 A의 6분의 1승 나오죠. 둘이 곱해서 A에 곱하시면 얼마 나오지? 6분의 4가 만들어지나요? 아닌데? 6분의 3 만들어지죠?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너가 2인 거죠. 그래서 A값 나오고 A값 나오면 요거 대입하시면 너의 Y좌표인 X제곱이 나오겠죠. 답은? 어이? 약간 안 맞는데?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 너가 3, 너가 6분의 1. 3 더하기 6분의 1은 요거. A는 4 나오는데? 제곱하면 16이죠.
답은 5번에 있다. 그 다음에 자 5번이 거듭제곱근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너의 n값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너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일 때 요거를 이제 구해봐라. 요거를 가급적이면 방정식의 형태로 써버릇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x라는 미지수를 두고 x의 n승이 얘가 n제곱근인 거니까 너가 n 2n제곱 마이너스 9n이 되면 되죠. 이렇게 2n제곱 마이너스 9n.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너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 그것이 바로 fn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의 홀짝을 보셔야 되고 이것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의 부호는 너가 짝수일 때만 보시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F3이랑 F5 같은 경우에 밑줄 치고 1이 될 것이고 F4와 F6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4를 넣고 6을 넣었을 때 굳이 인수분해 안 하셔도 되고 뭐 인수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얘는 0이랑 2분의 9를 근으로 갔죠. 그러니까 4를 넣으면 이쪽에 있고 6을 넣으면 이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0보다 크고 이때는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F4는 0이고 F6은 2가 되겠죠. 다 더하시면 역시 4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밑에 요거 6번은 넘어가고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비슷하죠. 근데 하나는 세제곱근이고 하나는 네제곱근 7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x로 바꿔서 즉 얘는 fn 같은 경우에는 x의 3승 너가 n 빼기 4가 되는 거고 gn 같은 경우에는 x의 4승 너가 n 빼기 4가 되는 거고 요거가 fn이고 요거가 gn이죠. 이렇게. 근데 너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얘는 이제 부동식을 좀 변형해서 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는 홀수 짝수를 정해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홀수 짝수 여부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부호가 볼 필요가 없지. fn은 당연히 얼마예요? 얘는 1이죠. gn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뭐뭐뭐 있다고 그랬냐면 0, 1, 2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너보다 작다는 거는 당연히 g는 0이 돼야 될 것이고 너가 0이 되기 위한 이 부분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가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답은 1, 2, 3 더하시면 6 나온다. 3번에 있다. 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유형별로 문항수가 좀 다르죠. 유형별로 문항수가 다른 거는 일부러 의도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이 이쪽 유형이 많은 거예요. 많이 출제된 유형은 문제를 많이 넣었고 덜 출제된 유형은 문제를 덜 넣은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를 개 많이 풀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영차 뭐 먹을 거야 점심? 그래? 아 이게 방학 때는 두 끼나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항상 힘들어요. 조석이 점심 메뉴 추천해주는 만화 웹툰 그리던데 요새. 나 마음의 소리 1화부터 봤었는데 1화부터. 1화가 그냥 처음에 그냥 완전 듣보잡일 때부터. 그래서 뭐 이런 병신 같은 웹툰이 다 있지 봤는데 그게 네이버 웹툰 1위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 완전 다르거든. 무슨 편의점에서 약간 알바하고 막 약간 이런 거 나오는데 완전 달라요. 응? 자, 8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n 빼기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그랬을 때 이렇게 합을 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역시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x의 n승인 거고 너가 n 빼기 5인 거죠. 이렇게. 자꾸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관찰을 해버릇 하세요. 주어진 문장을 방정식으로 바꿔보는 연습. 자, 그 중에 역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실근의 개수를 볼 거고 우리는 첫 번째로 n의 홀수 짝수 여부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너의 부호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홀수일 때는 어쨌거나 한 개인 거고 너가 짝수일 때는 이 부분에 부호를 보시면 되죠. 너가 부호를 본다. n이 짝수일 때는. 그러면 F2부터 F10까지인데 홀수일 때는 다 1이니까 F3이랑 F5, F7, F9는 1이고 부호를 볼 때 짝수일 때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부호가 음수일 때는 F값이 0이자 걔네는 합을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양수인 것만 네가 0보다 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즉 F 6, 8, 10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나머지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n이 5일 때는 짠 짝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호를 보는 거는 언제만 보는 거냐면 0이 나오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죠? 0개라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예요. 홀수일 때는 우변이 0이든 음수든 상관입니까? 요 부호에 대한 판단은 n이 짝수일 때만 한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홀수일 때는 어차피 n이 5면 홀수잖아.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그 뭐 간단하게 나오는데 9번 보시면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값의 합. 자, 로그 위에다가 어쨌거나 로그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뭐였냐면 진수 조건과 미치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수 조건은 진수가 0보다 클 것. 미치 조건은 미치 0보다 크면서 동시에 미치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되죠. 보통은 미치 1이 되는 케이스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미친 진수는 둘 다 0보다 커야 되고 미친 1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보통은 0보다 큰 거는 잘 생각을 하시는데 미치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끔 누락을 합니다. 진수 조건 정도는 여러분이 잘 그래도 기억을 하는 편인데 미치 1이 되는 경우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산이고 11번은 약간 조금 어려운 연산인데 한번 해볼게요. 11번. 지원아 11번 풀었어.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왜 뒤에 걸 풀고 있어. 응? 냠냠 족발? 치밥 대장? 뭐 말하는 거지? 어디 있는지 나 모르겠어. 배달만 시켜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링크 보내줄게.
근처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미소야에 우삼겹 우동 전골이라는 메뉴가 있거든? 혹시 먹어봤니? 자기는 미소야 우삼겹 우동 전골을 먹어봤다. 기가 막혀요. 선생님 최애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막혀요. 안 먹어봤다면 꼭 먹어보세요. 우삼겹 우동 전골. 봐봐. 우삼겹도 맛있죠? 우동도 맛있어요. 근데 심지어 약간 살짝 매콤한데 국물 있는 전골이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딱입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그거 막 매일 먹었어요. 뚝배기에 나와요. 뚝배기에 나오고 뜨거우니까 앞접시에 덜어 먹어야 됩니다. 1 빼기 4의 AN. 사실 이 문제는 로그 연산 같은 걸 잘 하니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했죠?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보면. A5 곱하기 U. 자, 보세요. 일단 식이 풀기 싫게 생겼죠. 풀기 싫게 생겼는데 로그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밑끼리 통일을 해야지만 로그 연산 법칙을 쓸 수 있고, 로그는 이제 그와 다르게 또 약간 미체 변환이라든지 미체 변환을 통해서 역수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식이라든지 A의 로그 B의 C를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B 로그 A C. 그죠?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다고. 근데 앞에 다 써 있기는 한데 활용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이런 것도 이제 있다. 여기에 쓰이지는 않아요. 자, 얘는 요 역수로 취해진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AN의 자리를 보세요. 자, 얘네는 진수에 들어가 있고 얘는 미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역수를 취하면서 끄집어 봅시다. 요거를 또 역수를 취한다니까 전체를 다 뒤집어서 가끔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수는 얘만 역수를 하셔야 돼요. 얘가 같이 분모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생고 얘가 2의 n제곱이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밑을 통일을 했죠. 그죠? 이렇게 통일이 되겠죠? 뭐야? 그래서 여기가 여기로 올라가자. 이렇게. 그래서 좌변을 정리를 해보시면 로그 5의 an의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너가 어차피 1 더하기 로그 5의 an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로그 5의 an이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앞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시면 분자는 끝났어요. 얘가 1 더하기 로그 5의 an인데 1에서 뺐으니까 요것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있고 로그 4의 an인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엥? 그죠? 너가 2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최종적으로는 1 더하기 자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 부분이 같단 말이야. 그럼 밑을 통일을 합시다. 밑을 뭘로 통일하는지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일단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너는 로그 2분의 로그 an 분의 로그 5 분의 로그 an. 그래서 이 부분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너는 로그 5분의 로그 2인데 너는 로그 5의 2가 되죠. 앞에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짠. 그래서 다 했습니다. 너는 너예요. 이게 안 된다고? 자, 그래서 AN은 10에 2 n제곱
빼기 2분의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분자분모에다가 2를 곱해 주시면 10에 4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고요. 얘는 2n 마일 2n 플러스 1 분의 2 너 빼기 너가 정확하게 2가 나오죠. 약분이 되고 그래서 너는 10에 2n 마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5랑 6을 넣고 곱한다는 거는 지수끼리는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에 5가 들어가면 9분의 1 빼기 11분의 1 6이 들어가면 더하기 11분의 1 빼기 13분의 1 보시다시피 없어지고 답은 10에 9 곱하기 13분의 13 빼기 9가 되겠네요. 짠! 안 어렵죠? 됐어요? 자, 로그 연산은 여기까지만 잘 되시면 돼요. 너랑 너까지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정리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12번 개 유명한 문제죠. 개 유명한 문제. 요거 여러분이 내신 때는 반드시 봤을 문제이고요. 얘는 학교별로 진짜 다양하게 많이 변형돼서 나왔었는데 유명한 문제이니만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n이라는 것은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나눠서 각각 다른 밑을 로그로 취하고 있고 그랬을 때 다음 fmn과 fn에 관한 관계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였냐면 너가 홀수일 때가 로그 3이죠? 로그 3의 n, 너가 로그 2의 n, 너가 n이 홀, n 짝, fn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문제에서 20 이하의 두 자연수, 그래서 mn이 있는데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싶어요. 어떤 관계식이냐면 f의 mn, 너가 fm 더하기 fn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나는 보니까 이 f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중요하잖아. 그지? 즉 mn이 각각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돼요. 기껏해야 네 가지밖에 없죠. 너가 홀, 홀짝, 짝홀은 어차피 홀짝이나 짝홀이나 경우의 수는 같겠죠. 그 다음에 짝짝. 그랬을 때 둘이 곱한 값을 보시면 너만 홀이고 나머지는 다 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홀 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를 다 로그 3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로그 3에 mn 너가 로그 3에 m 더하기 로그 3에 n이 되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되는 mn을 구하는 거예요. 얘는 항상 돼, 안 돼? 항상 되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요거는 항상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해보시면 얘는 짝이니까 로그 2의 mn이고 여기가 홀이니까 로그 3의 m이고 너가 로그 2의 n이죠. 자, 그럼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n이 1이면 돼요. 잘 보시면 얘는 쪼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로그 2의 m과 로그 2의 n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아간다고 이렇게 그럼 너랑 같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밑이 다르더라도 그 값이 같은 경우가 언제 있냐면 m 값이 1일 때는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가 가능하냐면 1이랑 짝수가 되면 가능해요. 얘는 거꾸로 짝수일 때랑 1이 되면 되겠죠. 짝짝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얘네가 다 짝수니까 밑이 다 2짜리고 로그 연산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세주시면 되냐면 순서상 입장에서는 홀 다 세고
짝짝 다 세고 1 짝. 그다음에 얘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홀수가 몇 개 있냐면 10개씩 있죠. 그래서 너가 10의 제곱, 너도 10의 제곱. 얘는 1이랑 짝수 10개, 10개 곱하기 2. 답은 그래서 220까지가 나오는 유명한 문제다. 넘어갑니다. 자, 13번은 간단하고요. 13번 보시면 자연수 조건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9의 네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 각각 A랑 B라고 해놓고 다음과 같은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지수로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지수로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A는 A는 뭐죠? 2의 세제곱근이니까 2의 3분의 1승. 실수인 건 요거밖에 없고 얘도 9의 네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거니까 9의 4분의 1승. 너는 3의 2분의 1승. 이렇게 바꿔주시고 식에다가 넣을게요. AB의 제곱의 n승. 그럼 AB의 제곱의 n승의 10분의 n승인 거죠. 이렇게 AB 대입해 보시면 너는 2의 3분의 1승에 너를 곱하니까 30분의 n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3의 제곱을 했으니까 3이 되고 10분의 n승이네요. 너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각각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이 자연수가 돼야지만 자연수가 될 것이고 그러려면 각각의 지수가 얘네가 아닌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 n값의 범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각각 너는 10의 배수, 30의 배수가 되면 되죠. 자연수니까. 그럼 n은 지금 0은 안 되죠. n이 지금 자연수 n인 거니까 너가 30인 게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14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자, 자꾸 들고 다니는 게 귀찮은데? 응?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그거 벗으면 안 돼? 프리스잖아. 왜일까? 원장님 불러올까? 뭐? 카운트다운. 그건 잘 안 봐요. 선생님은 2002년 월드컵 때도 방에서 게임하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근데 진짜 대박이긴 했는데 광화문에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막 우리나라가 4강을 갔으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걸 부러워하더라고. 내가 그때 딱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 내가 02학번인데 1학년 때 신입생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한 거야. 하지만 난 안 봤죠. 난 듣긴 들었어. 왜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기 있으면 와 하면 넣었고 하면 이제 막 먹혔고 막 그래서 스코어를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고. 신기하더라고.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14번 풀어보세요. 자, 14번 보시면 A, B 두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각각 자연수 넌 유리수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루트에 너가 2분의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이니까 2의 A-1승과 5의 B승으로 쓸게요. 너가 자연수.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 2의 A 플러스 1분의 3의 B. 2의 A 플러스 1분의 3의 B승. 얘는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자, 유리수가 되려면 분자분모가 사실은 정수의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에다가 나눠줘서 너는 이렇게 3분의 A 플러스 1, 3의 3분의 B. 유리수가 되려면 얘네가 각각 정수인데 사실은 자연수인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 루트 2분의 2루트를 하면 약분이 되고서 유리수가 되긴 하지. 근데 어차피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약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 자연수 조건을 준 것과 다름이 없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이렇게 2의 2분의 A 빼기 1과 5의 2분의 B 이렇게. 그래서 역시 각각 자연수 조건을 준 거다. 그러면 지수 입장에서도 보시면 얘네가 이제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 그러니 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같은 게 괜찮아요. 1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A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자연수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A가 1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는 홀수고 B는 짝수가 되겠죠. 얘네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서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홀수 넣다 보면 누가 가능하냐면 A는 3이 가능하고 최소, B 같은 경우에는 짝수 중에서는 6이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띠로리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3, 2, 6 맞고 3이 안 되죠. 뭘 쓴겨? 5가 돼야 되죠. 5.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시그마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의 개념은 어떤 자연수 형태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 단원에다 선생님이 수록을 했고요. 한번 풀어 볼까요? 15번 한번 풀어 보세요. 종신이 왜 번쩍 들었죠? 내놔. 저 시간 본 거예요. 딴거 진짜 했어요. 몰라요. 저럴까? 방금 알았어. 장희선도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어. 와, 진짜 안 되겠네요 이거는. 살면서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학생이. 뭐 신기할 정도로. 약간 심각해요. 왜냐면 약간 죄책감이 없나 봐. 그죠? 나중에 이제 약간 위험 인물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요게 이제 m에 관한 어떤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그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지수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로그는 이쪽에서 잘 쓰지 않아요.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2에 플러스 2 답 나오나요?
4번 맞아요? 맞았어?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고 이런 부분들씩 변형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얘를 끄집어 내셔도 괜찮아요. 얘를 끄집어 내셔도 괜찮고 요거를 이렇게 1 더하기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더할 거거든. 즉 2분의 1로 앞으로 묶으시면 너는 2분의 1에 밑에다 쓸까? 2분의 1에 1 더하기 요게 일단 m개 있고요. 더하기 자, 뒷부분을 따로 쓸 거거든. 요 부분 로그 2에 처음에 1 들어가면 3분의 2 나오죠. 로그끼리 더한다는 거는 진수끼리는 곱한다는 얘기니까 4분의 3 쪼르륵. 마지막에는 m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m 들어가면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소거되죠? 여기까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너는 1 더하기 로그 2의 m 플러스 이제 빼기다. 1 빼기 2의 m 플러스 2가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식 정리되는 거 이해가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얘는 m개니까 이것은 m이고 여기 한 개 더 있죠. 플러스 1 있고 앞에 2분의 1 있고 이것이 마지막에 밑줄 100 이하의 동그라미 자연수 는 자연수라는 거야. 그냥 자연수 뭐 할까? L, M, N, L 해야지. L은 100 이하 너는 자연수 중요한 거는 자연수 조건이지 100 이하인 게 아니에요. 100 이하인 거는 마지막에 범위를 결정할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자연수 조건입니다. 요 식을 이제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2를 이쪽으로 곱하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가 m 플러스 1인가? 얘가 이렇게 나오나?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그러므로 m 더하기 1 빼기 어쩌고 로그 m 더하기 1 빼기 로그 2에 m 플러스 2네. 너는 2 L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m 값 너를 자연수로 만들어준 m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 얘를 정리를 해서 합쳐 줄게요. 지금 너는 로그 2에 m 플러스 1승인 거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는 로그 2에 m 플러스 2 그리고 m 플러스 1 이렇게 돼야지. 2에 m 플러스 1 나누기 m 플러스 2인 거죠. 그게 는 2L입니다. 짝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기시면 그러니까 밑을 2로 취해 주시면 너는 2에 2 L승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야 되고 요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m 플러스 2 자체가 얘가 2에 뭔가 k승 꼴이 나와야 되지 않니? 너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야지 너가 최종적으로 2의 짝수승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m 값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m 플러스 2라 함은 지금 m은 모든 자연수 m 값을 모는 거니까 너가 뭐 기껏해야 2의 2승 2의 4승 땡땡땡 2의 3승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면 조금 넣다 보면 지금 L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200 이하죠. 그리고 짝수가 돼야 되고 이걸 조금 더 정리를 못할까? 넘길까? 넘기고 이쪽으로 해서 나눌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 너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m 플러스 1 빼기 2l 너가 m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이쪽으로 곱하고 너를 이쪽에다 나눠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일단은 자연수가 돼야 되죠. 이게 자연수 돼야 됩니다. 자연수. 너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근데 L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200,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좀 넣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m이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형태는 예컨대 2가 된다고 쳐봅시다.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2의 3승 빼기 4, 2l는 2의 제곱 나와야 되네.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너가 요게 돼야 되네. 근데 얘는 홀수죠. 홀수죠. 얘는 짝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 m 값이 3이 되면 이 자리가 짝수가 되고 괜찮네요. 즉 m은 기본적으로 홀수밖에 안 돼요. m은 홀수가 돼야 되고 그럼 또 한번 넣어볼게. 잠깐만. m이 3일 수는 없잖아. 이거 때문에 안 되지 않나? 망했다. 뭐가 이상한데? 왜 망했지? 뭔가 망했는데? 식 잘못된 게 있나요? 지현아, 식 잘못된 거 있니? 요건 맞니? 뭐 있잖아 지금. 그지? 요거 맞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잠깐만. M이 짝수예요 나. 그 m이 여기서 m이 짝수거든 지금. 보면 m이 짝수죠? 근데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거든? 네. 그럼 괜찮지 않나? 아닌데? 그래서 얘가 이 자리가 홀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네. 얘가 홀수가 돼야 돼. 이게 홀수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2의 홀수성이 돼야 됩니다. 되는 게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지. 맞아요. m은 짝수가 돼야 되고 어차피 여기서 2의 거듭제곱에다가 2를 빼면 짝수니까 m은 짝수인데 2의 홀수성이라는 거죠. 2의 홀수성. 왜냐하면 이 지수 부분이 항상 여기가 얘가 짝수면 얘가 플러스 1이니까 홀수고 여기가 짝수니까 얘가 홀수라서.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럼 m 값이 되는 거는 한번 넣어볼게. m은 여기서 6 가능하죠? 6 가능합니다. 얘가 홀수인 것들 가능해요. 그래서 m은 2의 홀수승 빼기 2 꼴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 중에 되는 것들을 넣다 보면 분명히 이 값이 충분히 커지는 순간이 나오거든.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편할 대로. 그러면 해볼게. m이 너가 3승일 때 3승 빼기 2 하면 6인 거죠.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6 한번 넣어볼까? 그럼 로그 2에 너 6이니까 8분의 2에 7승 이렇게 나오지, 그지? 8은 2에 3승이자 약분되면 얼마나? 2에 4승인가? 는 4죠? 그러니까 얘는 2L 되는 거 맞죠? 가능하죠?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얘가 분명히 엄청나게 커질 거야. 왜냐면 요 값은 지수함수라서 엄청 빨리 커지는데 얘는 천천히 커지거든? 여기다 또 넣어보자. 그 다음에 m은 누가 가능하지? 얘가 홀수가 3일 때, 홀수가 3일 때였고 홀수가 5일 때가 되면 2에 5승 빼기니까 30 되나요? 30? 그죠? 30 넣어보면 로고 2에 너가 32 얘가 2에
5승인데 분의 2에 31인가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요게 그러면 역시 빼면 26이니까 그렇죠. 26이고 너도 EL 가능하죠.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자리가 충분히 커질 거야. 하나만 더 보면 규칙성이 보이거든. 자, M 값이 너가 7이 되면 밑에가 7일 때가 2에 7승 빼기 2니까 126이 되고 그럼 너는 로그 2에 7승 분의 126 더하기 1이니까 2에 127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빼보시면 120 나오죠?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 이 자리가 뭘로 바뀌겠어? 얘는 보면 얘를 먼저 찾는 게 편하거든? 7이 그 다음이 9로 바뀌겠죠? 얘는 2의 7승에서 1을 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2의 9승에서 1을 빼면 돼요. 2의 9승이니까 511이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요거 빼보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502가 나오죠?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51이 나와요. 근데 얘는 EL이 되긴 하지만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되는 거는 어디까지만 된다? 정확히 여기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M 값이 되는 게 정확하게 6이랑 30이랑 12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 더해서 풀어내는 뭐 이런 문제인데 얘는 이 부분에 대한 식변형이 조금 복잡해요. 요건 여기서는 단순하게 자연수 조건으로 풀 수가 없죠. 자연수 조건으로 풀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냐면 홀수 짝수 여부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면서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해요. 16번은 좀 쉽거든. 16번 한번 풀어볼래? 16번은 되게 유명한 문제이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억 니은이 판단하기가 조금 쉽고 사실상 디귿만 풀면 되는데 디귿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번. 지금 AM이라는 집합은 A, B 순서쌍의 집합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A 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쌍을 말하는 거냐면 2의 A승 곱하기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A, B를 보는 건데 이렇게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런 게 2의 거듭제곱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4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고 2 곱하기 2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A, B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2, 1이고요. 이렇게 되면 1, 2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에 속하는 2의 거듭제곱골을
약수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2의 제곱도 약수로 갖고 있고 2의 1승도 약수로 갖고 있으니까 두 가지 순서쌍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니은번을 보시면 2의 K승이 되면 너는 과연 K계겠는가?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면 M이 2의 K승이 되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의 K승 곱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고 2의 K-1승 곱하기 2의 1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2의 K-2승 곱하기 2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땡땡땡 2의 다시 1승 곱하기 2의 K-1승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사실은 2의 0승인 거고 그럼 이게 개수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몇 개냐면 K개가 나오죠. 그러니 K개가 맞습니다. 니은번 참이고 디귿번 NAM이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가 23인지를 물어본다는 건 뭘 세고 싶은 거냐면 어떤 M이라는 것에 너의 약수 중 2의 네모승 꼴이 딱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럼 2의 네모승 꼴 중에서 내가 만약에 2의 뭐 제곱을 약수로 가지면 당연히 2의 1승도 약수로 가질 거 아니야. 즉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2의 거듭제곱 꼴 중에서도 누구만 약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2의 1승만 약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승만 약수로 갖는구나. 즉 이것은 2의 배수는 되지만 4의 배수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M값은 반드시 어떻게 생겼냐면 4K 플러스 1꼴이에요. 플러스 2꼴이에요. 이렇게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그래야지만 짝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는 안 되겠죠. 그래야지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보시면 돼요. 두 자리 자연수인 거니까 최초는 10이고요. 제일 큰 거는 98까지겠죠. 이렇게 세주시면 됩니다. 얘는 개수를 셀 때는 간격이 4짜리니까 너를 4로 맞춰서 6을 빼주시고 6을 빼면 92.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를 4로 나눠주세요. 이렇게는 빼기 6 나누기 4 그럼 1, 2 쪼로록 23 개가 나오죠. 그죠? 디귿은 참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은 이거 하고 마칠게요. 어차피 확인학습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확인학습 숙제 풀지 말까? 어차피 내일이니까. 연습 문제만 푸세요. 연습 문제만. 연습 문제 푸세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간단하게만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역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무슨 a를 이제 구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개수를 먼저 정해주고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로그 형태인데 밑이 2짜리 로그죠? 로그 2에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라는 거는 자연수니까 양수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는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는 자연수니까 는 n 넣겠습니다. n 이렇게. 그리고 지수 형태로 바꿀게요. 지수 형태로 바꾸는 이유는 얘가 요와 같이 나오고 얘가 지금 n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이것이 자연수 형태이기만 하면 되지 꼭 1이다 2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자연수도 상관이 없어. 로그 2의 8이어도 되고 로그 2의 16이어도 되고 그런 것을 만족하는 x의 모든 개수가 정확하게 6개래요. 6개. 그럼 내가 이것이 될 수 있는 거는 자연수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개만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2차 방정식의 형태, 2차 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2분의 a가 대칭축일 것이고 우리가 여기다가 2의 1승도 있고 2의 2승도 있고 2의 3승도 있고 쭉쭉쭉 갈 거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어차피 요 2차식이 어떤 는 k 어떤 자연수 형태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는 총 x의 개수가 6개라는 거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총 6개가 되면 됩니다. 그럼 너네가 이거를 쭉쭉쭉 긋는다고. 밑에서부터 긋겠죠. 2의 1승, 2승, 3승, 4승 쭉쭉쭉 긋는다고.
근데 6개가 되려면 당연히 밑에서 몇 번 지나가야 되냐면 하나, 둘, 3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위로 지나가야 된다고. 즉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6개가 됐던 이유는 이렇게 두 개씩 만나다가 더 이상은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밑으로 지나가는 2의 1승, 그 다음인 2의 2승, 2의 3승이 있고 그 위로 지나가는 2의 4승과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여기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이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꼭지점인 2분의 a를 여기다 갖다 대입합니다. 대입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4가 나와요. 이렇게 그 값이 너보다는 작고 너보다는 크다. 요거 부동식 푸시면 끝이라는 거죠.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고 혹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너가 자연수가 되는 x값 실수 x의 개수가 7개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7개. 정확히 7개가 된다는 거는 둘둘둘 꼭지점이 정확히 얘가 얼마가 돼야 되면 2의 4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2의 4승 이렇게도 풀어냅니다. 그래서 양수 A값 범위 잡아서 부등식으로 풀어내면 끝나는 문제예요. 18번 같은 게 이제 이쪽에서 나왔던 요것과 관련된 형태이고요. 18번 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좀 어렵기는 한데 2차 함수 그려서 풀면 돼요. 자, 우리는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거 상용 로그는 사실은 설명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상용 로그는 숙제로 풀어오시고 20번만 잠깐만 볼까? 20번? 20번 잠깐만 보시면 20번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양의 약수에 대한 얘기인데 요 20번과 21번 둘이 이제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종류의 유형이고 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냐면 거기 위에다가 양의 약수의 곱 써주세요. 양의 약수의 곱. 그래서 20, 21번을 풀어내려면 여러분이 양의 약수의 곱은 어떻게 구하는가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설명하고 뒤에 기출 한두 개 풀고 마칠게요. 자,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양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양의 약수의 첫 번째가 개수, 두 번째가 합, 세 번째가 곱, 이렇게 3가지를 아시면 돼요. 3가지를 아시면 되고 일단은 개수가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2에 5승 곱하기 3에 4승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이제 서로 곱하죠. 왜 그렇게 구해요? 왜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걸까? 왜 그래요?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 다 센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리를 아셔야지만 양의 약수의 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수가 변형됐을 때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개수는 왜 그렇게 구하는 거지? 그렇죠. 지수의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의 약수라는 것이 될 수 있는 형태는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생긴 형태는 이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의 약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고 단 A라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고 B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A값, B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5, 6가지, B는 0부터 4, 5가지예요. 우리는 약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수가, 즉 A와 B가 결정나면 되는데 약수의 개수라 함은 정확하게는 A, B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왜 설명을 하느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예컨대 어떤 숫자를 주고서 너의 약수 중에서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뭐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간다고. 짝수가 되려면 최소한 A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당연히 1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 0부터 5였던 게 1부터 5로 바뀐다고. 3의 배수가 아니려면 당연히 B는 0으로 고정인 거죠. 그런 요소들이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건 사실은 합이 아니라 곱입니다. 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그냥 기억하시면
너를 편의상 어떤 숫자 라지 n이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n의 2분의 개수 승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의 값이에요. 항상. 왜 그럴까? 자, 우리는 약수라는 것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를 1 곱하기 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너무 크다.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너를 2 곱하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n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약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짝으로 존재합니다. 언제만 제외하고 라지 n이 제곱수인 경우만 제외하고 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예를 들면 36 같은 경우 6 곱하기 6인데 그렇다고 약수를 6을 2번 곱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걔는 어차피 2분의 1을 하면 2분의 1승이 되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예컨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수가 6 곱하기 5니까 30개잖아. 그지? 30개인데 15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15쌍마다 곱하면 n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n이 15개가 있다고. 그래서 너가 n의 15승이 나온다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거 알죠? 등비합 이용해서 얘는 2의 0승부터 2의 5승까지고 너가 3의 0승부터 3의 4승까지인데 여기도 똑같이 개수를 변형하듯이 합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수 중에서도 모든 짝수인 약수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2의 0승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빠져야 되겠죠. 예컨대 이런 식의 변형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양의 약수, 개수, 합, 곱에 대한 이야기고 20번을 보시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너를 하면 너가 이렇게 나온대. 야, 개친절하게 약수가 12개인 걸 알려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하시면 되냐면 로그 72의 6승을 하시면 돼요. 로그 72의 6승이 곧 답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21번이 비슷한 형태인데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오시고 모르겠으면 내일 질문하시고 넘어가서 22번 아까 우리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23번이 자연수 조건 24번은 방정식의 실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24번이랑 26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24번까지만 할까? 26번은 숙제를 해올까? 싫다고? 알았어. 24번까지 합시다. 배고파. 난 점심시간 30분인데 뭘 먹지? 망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자, 이상의 자연수에서 다음 방정식의 밑줄 모든 실근의 곱. 모든 실근의 곱. 2 마이너스 4일 때 n 값을 구해봐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xn승 빼기 8 x2n승 빼기 8는 0. 자, 그리고 n은 2 이상이고 모든 실근의 곱. 모든 동그라미 실근의 곱. 어쨌거나 너의 실근에 대한 얘기. 어쨌거나 거듭제곱근 문제인 거라고. 어차피 0이 되려면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겠지, 그지? 자, 그럼 제가 0이면 x의 n승 는 8인 거고 제가 0이면 x의 2n승 는 8이에요. 요렇게. 근데 이 곱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몇 개 나올까? 실근이 몇 개 나오겠어, 당연히. 2개 나오지? 왜 2개 나와? 짝수고 양수니까. 얘는 몇 개 나올까? 1개 나온다고? 모르잖아.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요.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너가 2개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실근의 종류가 2개인데 항상 그 두 실근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에 있어요. 즉 양의 실근 1개, 음의 실근 1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이 우변이 양수일 때는. 그죠? 여기는 이미 2개야. 얘는 양 1개씩 있어. 만약에 n이 짝수면 너도 양 1개씩 있어. 다 곱하면 어떤 수가 나? 양수가 나오지? 우리는 뭐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뭐야? 홀수지? 그럼 끝이잖아.
하면 되잖아. 너는 8에 n분의 1승 나올 거고 너는 8에 2n분의 1승이랑 하나는 뭐? 마이너스 8에 이렇게 2n분의 1승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는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맞아요? 다 곱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붙고 8에 너 더하기 너는 n분의 1, n분의 1이니까 n분의 2승이 너다. 플러스 플러스 너는 2의 n분의 6승이다. 너는 2의 제곱이다. n은 3이다. 끝이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내일까지니까 잘 해오세요.